자, 이번에는 선택 과목 미적분 28, 29, 30번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4월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가 수능 시험 범위 중에 뭐라 그러죠? 아주 중요한 단원들은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미 시험에 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미적분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말까. 이제 문제를 잠깐 품평을 해보면 28번은 그래도 괜찮아요. 계산이 좀 복잡한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급수를 다뤄나갈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 중이고 워낙에 작년 수능시험 문제가 복잡한 도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29번인 경우는 문제가 너무 좀 과잉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과잉이라고 하죠. 과잉. 그냥 M2 정도만 물었어도 훌륭한 문제인데 모든 걸 다 짬뽕 잡탕을 시켜놓는 바람에 문제가 조금 여러분 계산 문제 측면에서 말하자면 좀 미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뭐라 그러죠? 그냥 막 욕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성이 결여된 나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쁜 걸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네. 30번 문제는 이따가 잠깐 해설하는데 중간쯤 계산을 다 멈추고 그 이상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3문제를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28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칠판에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어쨌든 도형급수 문제를 다뤄갈 때 우리의 기본적인 전략은 항상 주어진 도형 상태로부터 필요한 보조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도 분석을 우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해서 말이죠. 지금 보다시피 세로 길이가 2고 가로 길이가 2루트 3인데 B1하고 D1을 연결하는 순간 이게 지금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60도고 여기 30도라서 이 각 30도를 체크함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 다음 저 위로 올라가서 1대2 내분을 만들어냈는데 그럼 1루트 3을 가지고 3분의 1배를 하고 3분의 1을 하면 이 두 길이 찾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나 할 것이고 그러자마자 너 대 너의 비율이 그야말로 1대 루트 3이니까 역시나 여기 60도고 여기는 30도입니다 해서 이 각마저 30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30도 3개가 이곳에 낱낱이로 쪼개진 채로 존재합니다. 이 다음 저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지점하고 F1하고 G1을 찍는 순간 원호의 일부가 포함되는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중심을 찍어서 연결할 각오를 할 것이고 하자마자 얘네 둘을 찾아 있고 여기 점을 찍으면 그러니까 왕창 큰 삼각형의 넓이를 찾은 후에 요점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은 후에 요 점 찍은 부분의 넓이를 찾아서 퍼즐 놀이를 하면 첫째 항이 찾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정돼? 저걸 연결하는 순간에 여기 중심을 딱 찍으면 여기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해, 그지? 당연히 이 중심과 크기는 60도 이미 자명하고 원주각이 30도니까 여기 60도를 딱 찾았어요. 이래서 어쨌든 선들이 막 겹쳐지고 지랄인데 차근차근 갑니다. 여유를 가지고 우선 말이죠. 얘가 지름인 거를 인정해야 돼, 그치? 지름에 이만큼 선이 뻗어나갔는데 이게 60도인 거니까 그 60도 정신을 적용시켜 보면 이만큼이 60도야. 이 각은 몇 도지? 이 각도 60도야. 인정돼? 왜? 여기가 30도니까 이 각이 60도야. 이 각은 애초부터 60도야. 그 말은 여기가 60도일 때 여기도 60도인 거니까 사실은 F1, G1 여기 중심 O, B1 이걸 연결하면 얘가 그냥 단순한
평행사변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게 평행사변형인 것을 찾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F1, B1, G1 연결한 이 삼각형하고 F1, 중심 O, G1 연결한 거하고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 그지? 그럼 결국은 최초의 첫째 항을 찾을 적에 다음과 같은 퍼즐 놀이를 하기로 작심했어, 그죠? 삼각형 E1, D1, B1 넓이에서 빼자. 뭘 빼자고? 원래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점 찍은 분의 넓이를 찾아 빼려고 했는데 F1, B1, G1하고 F1, O, G1이 넓이가 완전히 같기 때문에 부채꼴 하나만 빼도 좋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O고 여기 F1이고 여기 G1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찾으면 가장 쉽게 저 저 빗금친 부분 첫째 항의 넓이를 찾아서 초항을 찾았습니다. 계산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워낙에 큰 삼각형은 밑변기가 주어지고 이 높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4로 곱하고 2로 나눌 거니까 3분의 4루트 3이 될 것이고 빼기 뒤쪽 이 부채꼴은 중심과 크기가 60도고 반지름이 루트 3이기 때문에 2분의 1 R제곱 세타의 정신을 가지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파이라서 약분에 딱 처리하면 결국 6분의 4루트 3 빼기 아니 8루트 3 8루트 3 빼기 3파이 이렇게 해서 첫째 항을 가볍게 찾아냈습니다. 괜찮아요? 1번입니다. 각도를 찾았다. 각도를 60도 60도 그러면 여기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네. 그럼 너는 너랑 평행선이네. 그러니까 너 삼각형의 넓이하고 너 삼각형 넓이는 이미 같은 거니까 요 조각하고 요 조각의 넓이는 같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첫째 항을 찾아서 준비 완료. 스텝 1이 끝났습니다. 스텝 2로 갑니다. 닮은 비를 찾아야 제곱하여 공비를 찾을 텐데 도형이 위쪽에 그려진 이 도형에서 요 부채꼴의 요 반원의 부분만 뜯어서 아래쪽에 살짝 그려봤습니다. 여기 B1이고요. 여기 C1이고 여기 G1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원주상에 어떤 현안을 긋고 이 아래쪽에 내접되는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세로 길이하고 가로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 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x로 두면 얘는 얼마가 된다고? 루트 3배의 x가 될 것이고 나는 이미 이 각이 30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1에서 B2까지의 길이를 찾을 수 있어, 그지? 여기 60도니까 이게 루트 3의 x입니다. 근데 워낙에 그 길이 자체가 루트 3x니까 여기 루트 3의 x. 자, 이 다음이 문제가 되는데 D2라는 그 점이 원주위의 점이기 때문에 B1, C1이 지름이기 때문에 D2하고 저 끝 B1하고 그대로 쭉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자마자 지름의 끝에서 온 선이기 때문에 이걸 이으면 반드시 거기에 90도가 만들어질 테고 이거랑 이어서 여기 90도를 해석하면 정답이 될 거예요. 됐지? 이 선이 핵심인데 D2에서 지름의 수렴을 내려서 C2가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 이 90도 직각삼각형에서 내려간 수렴을 다시 꽂으면 B1에서 수렴할까지 C2까지 이 길이 하고 D2, C2 하고 C2, C1 하고 이 길이 사이에 너무나도 예쁜 관계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데 보다시피 이 각을 그냥 가위표로 간다면 여기가 가위표가 될 테니까 여기 지금 2루트 3x잖아요. 이건 x잖아. 그럼 탄젠트가 2루트 3분의 1일 거잖아요. 요놈 길이도 확정, 그지? 여기가 x인 거니까 요놈 길이가 2루트 3분의 x가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너하고 셋을 모두 더하면 그게 지금 2루트 3과 같아, 그지? 자, 세 마리를 몽땅 다 더하니까 2루트 3배 더하기 너 빨리 유리화해. 6분의 루트 3이요? x가 1루트 3
네, 그러면 x를 찾았습니다. 이 6분의 13인가? 네, 3 약분. 그럼 13분의 1육 12가 됩니까? 그러자마자 공비를 드디어 찾았어요. 그죠? 처음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2였는데 지금 길이가 x인 거니까 얘를 2로 나누면 13분의 6이라는 녀석이 닮은 비가 될 것이고 제곱하면 이게 바로 공배. 산수 169분의 66, 36인가요? 결론 1 빼기 공비 169분의 36분의 1에다가 첫 장을 찾아 곱해요. 6분의 8루트 3 빼기 3파이.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께서는 보기에 가면 요만큼 부분이 따로 곱해져 있습니다. 통분하고 정리해서 처리하면 정답이 되는데 분자의 169를 곱하고 169에서 36을 빼면 133인가? 그럼 133 곱하기 6을 하면 638에 639에 6일은 7, 798분의 169에 괄호 속에 8루트 3 빼기 3파이. 네, 어쨌든 어마어마한 산수 끝에 2번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후반 부분에 있는 이 계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최근 여러분이 경험했던 여러 문제 속에 이 정도의 복잡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핵심은 뭐였느냐?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지점하고 이 점을 찾아서 이 넓이를 찾을 적에 여기 주어진 60도를 찾음과 동시에 여기는 60도를 찾는 자 어쨌든 계산의 효율성이 생길 것이다. 각도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물론 어떤 친구는 실제 길이를 찾고 실제 길이를 찾아서 넓이를 그 퍼즐 조각을 다 풀어서 찾은 친구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이 점 찍은 부분이 이 보조선을 필연적으로 요구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이 아래쪽 도형인데요. 이 점이 원주위에 찍힌 점이고 얘가 그대로 지름이기 때문에 연결하고 연결해서 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되시죠? 28번 가장 중요했던 28번입니다. 29번 과잉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문제인지 잠깐 가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직선 L1, L2가 있고요. L1부터 L3로 넘어갈 때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상태가 전제된답니다. Y축이 대칭이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들 각의 기본 구조는 다 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1의 기울기하고 L2의 기울기를 찾아서 78이랑 곱하고 그 기울기를 찾아서 곱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삼각함수 덧셈 정리의 활용, 기울기를 탄젠트로 해석하라는 이런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좌표평면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각의 기본 설정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각하고 요각을 찾으면 그야말로 그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탄젠트 값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해서 말이죠. 이쪽 각을 내가 세타1이라고 가정하고 이 각을 세타2라고 가정하면 질문에 정답이 78 곱하기 탄젠트 세타1하고 탄젠트 세타2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계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서 탄젠트 세타1, 세타2 각각의 탄젠트를 구하는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주어진 조건이 말이죠. 삼각형 ABC라는 놈을 분석하기를,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들어가 보면 이 삼각형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지름이 주어진 거랑 똑같은데 지름이 15라고 하고 AB 길이는 12라고 하고 AC 길이가 9라고 했기 때문에 외접원의 지름이 주어지고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는 말은 곧 사인 법칙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인데 각을 지금처럼 세타1, 세타2로 두고
이곳 12의 대응각하고 9의 대응각을 세타1, 세타2로 표현하게 되면 그들 가지고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조건을 정리하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그런데 말이죠. 생각을 거꾸로 해볼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 삼각형에 주어진 조건이 너무 예쁜 식으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10이란 놈의 대응각을 찾아서 예를 들면 이 각을 잠깐 알파로 두고 9의 대응각을 찾아서 이 각을 베타라고 두게 되면 어쨌든 알파랑 베타란 두 각의 사인 값이 너무 예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를 가지고 세타1, 세타2를 표현하게 되면 그 결과로 답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흐름이 질문에 주목을 해서 이 각 두 개를 먼저 설정하고 이 둘로부터 이 두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존재할 테고, 반대로 조건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쪽 각을 먼저 설정하고 세타1, 세타2를 주어진 알파 베타로 표현해서 덧셈 정리를 사용하자라는 전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 중에 이쪽 각을 먼저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잠깐 남겨두고 어차피 그들의 관계는 곧 해명이 될 테니까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집중해서 이 삼각형이 구성될 때에 존재하는 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찾기 위해서 12의 대응각, 그의 외곽 쪽을 찾아 알파라고 하고 9의 대응각을 베타로 둬서 이들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러자마자 당장에 사인의 알파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인 알파는 물론 여기를 알파로 둬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다만 얘네 둘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얘로 설정함이 어쨌든 예각 쪽을 설정함이 내 눈에 훨씬 쉽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냥 외곽 알파를 표현해봤습니다. 외접의 지름이 10은 15가 되고요. 대응변이 10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계산 결과 5분의 4에 지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사인의 베타도 찾아봤는데 사인 베타는 대응변이 9이기 때문에 15분의 9가 될 테고 그러니까 결국 5분의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의 사인 값이 너무 예쁘게 결정된단 말이지. 이걸 전제로 해서 각도 분석을 더 들어가 볼 텐데 우린 지금 세타1하고 세타2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도전, 이게 베타인데 여기 지금 Y축과 만나는 이 두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놈 각이든 이놈 각은 몽땅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 그지? 이런 각부터 찾아보면 그러니까 파이에서 베타를 빼고 2로 나누면 될 테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베타에 지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자마자 아래쪽에 근 이 보조선 이건 어쨌건 필수 중에 필수인데 그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세타1 자체가 2분의 파이 아니야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베타인 거니까 세타1이 2분의 베타였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지.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정하자마자 나는 ABC 삼각형으로부터 외곽이 알파고 이쪽 각이 베타인 거니까 이 각도 사실은 알아, 그지? 이 각은 뭐지? 베타에서 뭘 뺀 거? 알파에서, 그지? 외곽 알파니까 너하고 너를 더해서 알파인 거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 그렇게 빼자마자 세타2를 또 결정할 수 있는데 뭔 소리냐? 세타2는 너하고 너를 그냥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럼 너희 둘을 찾아서 더한 거니까 알파에 빼기 2분의 베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자마자 이렇게 두 개의 사인을 전제로 하고 답은 78 곱하기 탄젠트 세타1 하면 2분의 베타니까 탄젠트에 2분의 베타 곱하기 세타2 알파 빼기 2분의 베타 탄젠트 하시고 알파 빼기 2분의 베타 이 산수를 해내면 정답을 드려요. 이렇습니다. 그럼 질문은 몽땅 탄젠트 쪽이니까 사인들을 탄젠트 쪽으로 변형을 시키려고 하고 여러분 사인으로 5분의 4란 말은 빗변비가 5고 높이가 4인 거니까 밑변은 3이면 결국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이고 사인 베타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탄젠트 베타를 또 찾으면 이번엔 4분의 3인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정답이 입구에 왔다는 건 느껴지죠?
질문에 가보면 2분의 베타의 탄젠트가 필요합니다. 2분의 베타가 필요합니다. 알파의 탄젠트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끌고 나가보면 이 부분은 1의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의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그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뭐라고? 2분의 베타, 그지?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2분의 베타만 찾으면 그냥 정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말이죠. 탄젠트 알파는 이미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탄젠트 2분의 베타를 찾기로 하는데 저놈은 지금 탄젠트 2분의 베타의 2배인 거니까 2배각 공식을 그대로 쓰면 1 빼기 탄젠트 제곱에 2분의 베타 그분의 2배 탄젠트 2분의 베타, 그지?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라 이 말인데, 탄젠트 2분의 베타를 잠깐 t로 치환하면 너희들을 곱해서 8 곱하기 t에 너네들을 곱하면 3 빼기 3t 제곱인가요? 네,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면 3t의 제곱에 더하기 8t에 빼기 3입니다. 이퀄 제로입니다. 인수분해 잽싸게 해서 여기 3의 1입니다. 더하기입니다. 빼기입니다 하면 결국 탄젠트 하시고 1분의 베타가 얼마라고? 3분의 1입니다 해서 요 값을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되시죠? 네, 그러자마자 너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 거니까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그죠? 78 하시고 탄젠트 2분의 베타에 3분의 1이에요. 곱하랍니다. 1에서 더한답니다.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2분의 베타를 곱하랍니다. 너희들을 곱했더니 3, 3은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분자로 올라서 너하고 너를 서로 빼랍니다. 뺐더니 1입니다. 네, 요걸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통분한 후의 계산 요것만 살짝 처리하면 13분의 9인가? 네, 33 약분해서 처리하고 13하고 78하고 약분하면 6인가요? 6, 3, 18인가요?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되시죠? 어쨌든 복잡한 계산을 몽땅 다 해봤는데 잠깐 돌아가요. 포인트만 잠깐 짚어보면 조건을 가지고 각도 두 개를 찾았다. 질문에 따르면 이 각하고 이 각을 원한다. 네,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끝입니다. 예로 이쪽을 거꾸로 표현해서 계산도 쭉 진행해 볼 수 있고 아마도 해설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건 여러분 해설지를 참고하면서 확인해 두시고 그냥 세타2의 탄젠트만 물었어도 즉 얘만 물었어도 훌륭한 질문인데 그냥 다 물어, 그지? 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워낙에 떨어지니까 이걸로라도 어떻게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욕망의 소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9번은 그렇다 치고 30번이 황당 가관이에요, 그죠? 네,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30번 문제를 찌찌찌찌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x를 가봤더니 a가 미지수고 b도 미지수랍니다. 어쨌든 이 구간에 존재하는 알파 베타가 있다 하고 가번을 가봤더니 미분해서 대입하여 제로인 거니까 가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f' x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풀면은 이놈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거하고 나번하고 연동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이건 왠지 뭔가 기울기스러운 느낌이 있어, 그지? 탄젠트라는 놈을 그리면 그 놈에서 기울기가 나오지 않겠나? 어쨌든 출제자께서는 요 나번이 힌트인 느낌대로 줬을 것 같아. 탄젠트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나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지 가나번만 풀었으면 그리고 답하라 그랬으면 칭찬을 할 텐데 찌찌찌하게 되는 이유가 이걸로 뭔가 성에 안 찼는지 박스 밑에 원래 박스 안에 원래 다를 줘야 되는데 이 다는 아무런 이니셜도 없고 그냥 박스 밑에 또 성립하는 조건이 이때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답원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극한 문제를 풀어갑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반사회적인 기질을 가지면 지금처럼 중요한 조건 하나를 박스 밑에다가 음험하게 숨겨놓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지금 문제는 이 가나다 세 개를 연립 처리해서 그 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아래쪽 식은 저 식을 이곳에 집어넣으면 그냥 극한 문제의 다른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질문의 요지가 가나번까지의 조건하고 답원이 완전 별개의 문제고, 이 별개의 문제를 그냥 조잡하게 엮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각각의 방법만 확실하게 챙겨두면 네, 마지막 질문도 황당하게 짝이 없는 계산에 또 이르게 되는데, 네, 마지막 계산에서 약간의 오류가 생긴 친구들께서는 그냥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약간의 반성을 거쳐서 끝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전. 가나번을 풀어봤습니다. 이 가번은 매우 중요한 주 중에 하나인데요. 도함수를 찾아서 이퀄 제로 방정식을 풀러왔습니다. 주어진 저 함수에 도함수를 찾아봤더니 네,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마이너스 a에 sin x에 더하기 sin x에 더하기 x에 코사인의 x입니다. 이퀄 제로를 풀어보면 사인이 포함된 항들을 우변으로 살짝 이양시키면 x 곱하기 코사인 x가 그대로 a 빼기 1에 sin x입니다.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조건에 또 잘 내려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또 숨겨놨어. 그지? a가 1보다 작은 수래. 이런 거 조건도 또 숨겨놔서 막 기분이 짜증나요. 어쨌든 네. a가 1보다 작다는 말은 얘는 절대로 0이 아니란 말이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단 말이고, 제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버리면 이쪽에 탄젠트가 포착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얘 자체를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릴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왜? 시험 범위가 얘를 그리는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심지어 얘를 그린다 하더라도 네, 지금 방정식을 풀어나갈 때 삼각함수하고 짬뽕이 된 어떤 사태를 해결할 때 네, 기본적인 흐름이 사인하고 코사인이 헤어져 있는데 양변을 코사인을 살짝 나누면 이쪽이 탄젠트로 단 하나의 삼각비로 요약이 될 것이고, a-로도 마저 나눠버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원점 지나는 직선하고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서 이들 간의 교점을 찾아냅니다 로 변형시킬 수 있답니다. 어쨌든 최초에 사인, 코사인이 짬뽕된 어떤 방정식을 풀어나갈 때 탄젠트로 간다는 생각, 그러면 눈에 잘 보일 거라는 이 부분만큼은 현재 이 문제에서 의미 있는 단 하나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말이지 그려보기로 했어요. 점근선 2분의 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를 잡아서 마이너스 파이를 잡아서 탄젠트 함수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겨먹고,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음수가 되는 거니까 원점 지나는 기울기가 음인 직선 하나가 그려질 때 왼쪽에도 교점이 생기고 오른쪽에도 교점이 생기는데, 우린 지금 x는 절대로 0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작은 근 알파, 이곳에 큰 근 베타 이렇게 놓을 것이고, 네, 좌우변이 몽땅 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란 녀석이 마이너스 베타와 같습니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답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조건을 가지고 나번식으로 들어봤어요. 알파 그대로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분모는 2베타가 되고, 탄젠트 함수가 t함수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분자도 정리하면 2 탄젠트 베타입니다. 약분 처리해내면 베타분의 탄젠트 베타랑 베타분의 1 더해서 제로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베타가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와보면 베타는 4분의 3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고, a란 녀석을 정할 수가 있는데 a란 녀석은 어디서 정할 것이냐? 조금 전 그 방정식으로 들어가서
4분의 3파이 녀석을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a 빼기 1분의 4분의 3파이 가 마이너스 1과 같아서 a의 값을 찾았어요. a 값이 얼마라고? 1 빼기 4분의 3파이 이렇게 멋있게 어쨌든 a를 찾았다. a를 찾았고 베타를 찾았고 알파를 찾았어요. 그러자마자 베타 빼기 알파가 결정되어 있는데 너랑 나랑 서로 뺄 거니까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야 될 테고 3으로 약분 처리해버리면 얘는 그대로 2분의 파이가 되어 있어요. 2분의 파이를 F식에다 집어넣으면 A 값은 그냥 허무하게 주어버리고 여기가 그냥 2분의 파이고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하시고 더하기 B 하시고 더하기 C가 된다는 말이지. 여기까지 해서 스텝으로 했어요. 아직도 B, C 두 문자를 찾지 못한 상태야. 그지? A는 찾았는데 B를 찾아야 되고 C도 찾아야 돼. 가나번은 이미 다 처리했어요. 그럼 이제는 가나번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를 가지고 B, C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잠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A 값을 이곳에 써두겠습니다. A가 얼마라고? 1 빼기 3분의 3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 지워버려요. 핵심은 뭐라고? 사인하고 코사인이 짬뽕, 잡탕이 될 적에 탄젠트로 변형시켜라. 그럼 남은 조건은 이 답원인데 이 단은 선생님이 붙이는 답원의 박스 밑에 있는 조건입니다. 리미트 하시고 x가 0으로 오는 극한 상태에서 분모가 x의 제곱인데 분자에 fx를 그냥 집어넣어봐요. a에 코사인의 x에 더하기 x 곱하기 사인 x에 더하기 b인가요? 여러분의 값이 이제 또 뭐가 또 등장한다고? c가 또 나오래. 근데 나는 이미 a를 알잖아. 그러면 a를 넣을까 말까 고통스럽단 말이지. a를 나중에라도 알려주든가. 어쨌든 a는 잠깐 계산됐다 치고 극한의 도전, 극한 중에 기본의 기본인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데 분자가 0으로 간다는 말은 너는 0 대입하는 순간 주어버릴 테니까 a하고 b를 더해서 제로가 됩니다. 됐지? 그럼 a는 이미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b 값은 이미 또 찾은 것과 같아요. 이래서 맞아 요놈하고를 짬뽕 시켜야 되는데 이때 핵심이 a 대신에 빼기 b를 집어넣으면 얘하고 정리가 되면서 b 곱하기 괄호 속에 1 빼기 코사인 x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됐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가 포함된 극한 문제는 전형적인 두 개씩 x분의 사인하고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합할 때 a로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b로 표현해서 가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자마자 앞쪽 극한 부분은 b 곱하기 2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이 뒤쪽 부분을 또 처리해보면 xx 약분에서 사라지면 x분의 사인만 남아서 2를 더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c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c란 녀석은 2분의 b 더하기 1이에요. 1이 와요. 뭐라고? c가 2분의 b 더하기 1. 그럼 결국 내가 찾고 있었던 답은 2분의 파이에 더하기에 2분의 3b에 더하기 1이었는데 b를 찾아야 되지. b는 뭐라고? b는 마이너스 a야. a가 그래? 4분의 3파이 빼기 1인가? 에요. 산수를 해야 돼. 2분의 파이에 더하기에 2, 4, 8분의 9파이에 다시 빼기에 빼기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인가요? 8로 통분 4 더하기 9는 13 이렇다 이 말이지. 이게 뭐라고? P 이게 Q 아직도 안 끝난 거야? 120 곱하기 8분의 13 빼기 2분의 1 120 곱하기 8분의인가요? 13 빼기 4인가?
9인가요? 아, 약분이 되나요? 15인가요? 9, 5, 45인가요? 아, 135인가요? 여기 나오지.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네. 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다시 포인트 2개만 짚습니다. 1. 이방정식 풀 때 탄젠트를 생각할 것. 이 극한 차리 B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 네, 2개를 제외하고는 그냥 계산 문제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이 22번도 그렇고요, 30번도 그렇고요, 우리 미적분파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해, 황당해. 네, 그래서 찌찌찌 하고 싶은 상태인데요. 오히려 그쪽보다는 28, 29 그 풀이에 더 주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적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내신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험에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범위가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지고 중간고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마칩니다.